이번 달 또 상품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생명 서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5분 계시지만 한 50명 계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지난달보다 시책이 이번 시책이 이제 조금 줄었습니다. 그죠? 700종씩 줄었는데 이게 실제 들여다보면 준 게 아니에요. 네, 준 게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 부분을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700암 치료 때문입니다. 700암 치료. 제가 700암 치료 종신보험을 새롭게 출시했고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엄청난 신상품입니다. 근데 지금 2월 1일이 일요일이었어요. 제가 일요일 날 가족들과 식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약속을 잡아놓고 오후에 밖에 나가 있는데 2월 1일 일요일인데도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식사 다 취소하고 저 혼자 들어왔어요. 그 처갓집에 좀 맡겨놓고 저는 먼저 들어왔어요. 설계 요청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2월 2일 아침 8시 20분에 첫 청력이 들어왔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상품을 출시하면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근데 700암 치료는 신상품 출시하기 전부터 시장에서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A+나 예를 들어 스카이블루처럼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전월 말부터 상품 분석을 끝내고 그 달 1일부터 바로 달리는 회사거든요. 이제 인카는 오랫동안 그 1, 2주차 손보, 3, 4주차 생보가 습관화돼 있어서 1, 2주차 아직 좀 느리긴 합니다만 타사 이렇게 타주에서 달리는 걸 보면 확실하게 차별화돼 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전체 실적의 60%가 다 700암 치료로 다 바뀌어서 다 들어와 있고 이번 달도 그렇지만 타사의 700 종신류 같은 상품도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이 시책이 더 올라갔는지를 말씀드리면 DB생명이 기존의 시책을 보면 700 종신에 이골 900%가 있었고 700 골드 종신 일반형에 900%가 있었죠. 그러면 결국 골드 종신의 간편형은 나이가 많은데 간편형은 결국 그 밑에 있는 600%를 받으셨죠. 그래서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간편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국은 DB생명은 젊은 700 종신 또는 713 종신만 900%를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맞죠? 이게 한계였잖아요. 900이라는 숫자는 와하지만 이걸 900인 와하지만 실제로 이걸 900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전체 고객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은 다 600%밖에 못 받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걸 880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기에 700암 치료가 들어와 있고 700암 치료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이걸 880에 우측 상단에 전략종신 추가 시상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880 플러스 구간별 100에서 200%가 따로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 100만 원짜리라서 50만 원 한도 저게 되게 귀찮은데 나가면 좀 번거롭더라도 반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반으로 자르시면 그냥 50 두 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그다음 우측 하단에 닷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1000%가 넘는 시상이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시상도 880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0% 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의 900%를 받을 수 있는 나이대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700암 치료는 나이대가 더 넓어요. 더 넓기 때문에 결국은 이 1000%를 받을 수 있는 나이대가 더 넓어졌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DB생명이 앞에 900이라는 숫자를 좀 숨기기 위해서 살짝 걷어낸 거지 실제 들여다보면 분석해보면 실제로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상도 더 높은데 상품은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죠? 상품이 괜찮은지를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신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사실상 저축에 가까운 단기납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5년납, 7년납 하셔서 10년 시점에 환급률이 최대 130%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116, 117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단기납 종신보험, 저축에 가까운 단기납 종신보험은 은행으로 가는 자금을 많이 흡수해 왔습니다. 은행으로 적금하지 말고 차라리 이걸 해. 그러면 10년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30%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환급률이 116, 117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은행으로 가는 적금 중기 목적 자금의 수요를 땡기기는 메리트가 많이 없어져 버려서 게다가 시책도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는 단기납 종신보험에서 전부 다 장기납 종신보험으로 넘어왔다. 장기납 종신보험의
시장의 95%는 순수 상속 종신보험이 아니고 환급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체증형 상속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장기납 종신보험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가 다 넘어왔고 이 중에 대부분은 상속 종신보험이다. 체증되는 상속 종신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가장 메인 시장이고요. 제가 25년 12월에는 저희가 1등, 4등을 하고 신한이 2등을 했습니다. 신한이 2등을 했고요. 근데 안에 들여다보면 1등과 2등이 실제 시장의 70%를 잡고 있기 때문에 3, 4, 5등 사실 의미가 없어요. 1, 2등이 박터지게 싸우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등, 4등을 하고 신한이 2등을 했고 이때는 스프링캐퍼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DB생명의 713 종신은 실제로는 700 종신하고 똑같은 상품인데 얘가 사망해야만 사망보험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 1, 2, 3등급을 받았을 때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 드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는 상속종신보험이지만 상품 카테고리는 건강종신보험, 이게 CI, GI와 같은 암종신과 같은 건강종신보험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713 1등하고 DB생명 암종신이 2등을 했죠. 이제 요 두 개 상품이 어쨌든 생명보험에서 가장 메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훨씬 더 크죠. 자, 이제 스프링 캠퍼가 끝나고 1월이 됐습니다. 1월에 신한이 다시 1등으로 올라오고 DB생명이 2등을 했는데 좀 들여다보면 DB생명이 2등, 4등을 했죠. 그 다음에 실제로 713 지금 DB생명의 최종형 종신보험은 700 종신, 700 골드 종신, 713 종신, 713 골드 종신이 있잖아요. 713과 713 골드는 카테고리가 저쪽으로 가 있다 그랬죠. 저기 보면 713이 1등을 하고 713 골드가 5등을 했어요. 그러면 금메달은 신한이 땄지만 우리가 2등, 5등 저쪽에서 1등, 5등 했기 때문에 싹 묶어보면 합쳐보면 결국 1, 2등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1, 2등 신한과 DB가 거의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신한이 이번에 1등을 하기 위해서 2월달에 시책을 900%를 올렸죠. 이걸 900%를 올렸죠. 그러니까 DB에서 700 암치료를 출시를 했습니다.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신한은 상품을 유지하면서 시책을 올렸고 DB생명은 기본 시상은 20% 내렸는데 추가 시상에다가 암치료를 집어넣고 암치료 종신보험이라는 신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마감은 또 어떻게 될지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 DB생명이 700 암치료를 왜 출시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B생명이 처음에 체증형 종신보험 700 종신보험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죠? 출시를 하고 나니까 이 DB생명이 700 종신을 타겟으로 해서 많은 보험사들이 카피 상품이 출시를 합니다. 전부 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몰두해 있을 때, 전부 다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에 몰두해 있을 때 DB생명은 단기납에서 사실상 철수하고 700 종신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700 종신을 출시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이 시장이 더 컸는데 시장이 계속 700 종신이 더 많이 판매되니까 이 시장은 자꾸 축소되고 이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DB생명이 이 700 종신 시장을 혼자 독식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보험사들이 야, 우리도 단기납 철수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넘어온 게 신한의 7 플러스입니다. 7 플러스 왜 7 플러스예요? DB생명이 700보다 자기가 플러스야 라고 해서 7 플러스입니다. 농협은 스텝업 700이에요. DB생명이 700보다 자기가 스텝업이야. IM라이프도 출시했는데 여기는 7업입니다. 7업. DB생명이 700 종신보다 자기는 업이야. 뭐 ABL은 더 7입니다. 더 7. 우리는 진짜 700 종신의 더 7. 그러니까 최고의 700 종신이야. 다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면서 다 상품이 카피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품의 구조가 뭐예요? 체증형 종신보험이라는 것과 7년에 100%라는 공통점이 있죠. 동양은 너무나 이 시장에 똑같은 상품들이 넘쳐나니까 동양은 우리가 7년에 100%는 아니고 우리는 10년에 100%를 10년에 원금을 드리겠다라고 내놨죠. 그 대신 동양은 리스크가 더 큰 대신 뭐 이렇게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좋겠죠. 그다음 10년 시점 110%입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의 차별점이 있지만 어쨌든 상품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DB생명이 처음에 700 종신이 나왔을 때는 독보적인 상품이었는데 이제 이 상품이 카피 상품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DB생명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에 머물러서 시책 경쟁을 할 거냐 아니면 또 엄청난 상품을 하나 또 출시해서 다른 시장으로 넘어갈 거냐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700 암치료 종신보험입니다. 자, 700 종신과 같은 체증형 종신보험의 기본적인 뼈대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너무 많이 판매해 보실 거 잘 아시니까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배속으로 돌려볼게요. 자, 과거에 우리가 종신보험들 보면
자 이제 종신보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데 있죠. 저축에 가까운 단기납 종신보험과 사망 보장을 이야기해야 되는 장기납 종신보험이 있다 맞죠? 그런데 이 장기납 종신보험의 과거의 장기납 종신보험, 사망을 보장하는 장기납 종신보험의 단점을 생각해 보면 자 장기납 종신보험, 사망을 보장하는 장기납 종신보험을 20년 동안 유지했더니 사망보험금의 가치가 사실상 훼손되더라. 부동산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다 많이 올랐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집에 있는 그 인간의 월급도 안 오르고 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도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집에 있는 그 인간 하니까 이렇게 확 공감을 하세요? 네, 네. 그 집에 있는 그분이 하나 떠오르세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처음에 가입할 때는 되게 커 보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보니 너무 보잘것없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장기 유지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게의 주요 자산인 사망보험금의 가치가 사실상 되게 훼손되고 훼손됐더라. 그래서 차라리 그때 20년 전에 이걸 가지고 종신보험 들 게 아니라 금을 사둘 걸 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최정되죠. 물론 가입하자마자 바로 사망하면 다소 사망보험금이 적게 나갈지는 몰라도 고객님은 지금 당장 사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를 유지하면 20년, 30년 후에 사망보험금이 7배, 8배, 9배 이렇게 최정돼 있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종신보험은 시간이 지나도 물가 상승이 많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다른 자산과 견준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지켜진다. 오히려 더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정형 종신보험은 과거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 균등한 과거의 종신보험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유지했을 때도 내 사망보험금의 가치가 훼손됐지만 단기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해지했을 때도 해지환급이 너무 낮았었죠. 그런데 지금 최정형 종신보험은 해지환급도 빠르게 원금을 회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해서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20대 청년에게 야 그래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는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중기 목적 자금, 결혼 자금으로 좀 따로 떼놓자. 단기납 종신보험 오전납 10만 원짜리 판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데 지금 편의점 알바하는 25살 여자에게 야 네가 죽으면 너희 부모님이 너무 슬퍼하지 않겠니? 그래도 사망보험 3천만 원 정도는 부모님께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겠죠? 아예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사망을 보장으로 하는 장기납 종신보험은 결국은 50대 정도가 타겟이 될 겁니다. 갑자기 주변에 아는 선배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건강검진하니까 고혈압 당뇨도 나오고 애들은 한참 중학교 고등학교 크고 있고 쟤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아 그래 나도 사망보험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망보험금을 들어가려고 하는 분이 만약에 직장은 SK하이닉스를 다니고 있어, 부부가 같이 벌고 있어, 1년에 우리 가게의 총 수입은 한 2억 5천인데 한 달에 50만 원 보험료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달에 1년에 2억 5천을 버는데 1년에 보험료 600만 원 못 내요? 낼 수 있잖아요. 그거는 걱정 한 달에 50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부담스러워요? 내가 55세인데 이걸 몇 년 내야 돼요? 20년 내야 돼요. 몇 세까지 내야 돼요? 75세까지 내야 돼요. 그래서 75세까지 내야 되는 게 굉장히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최정형 종신보험 어때요? 20년 납으로 계약은 하지만 7년에 107%에 도달하고 그래서 내가 10년 시점에 직장을 더 이상 못 다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일시납으로 전환해서 납입을 중단시켜 버릴 수도 있고 107%를 받고 해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년만 돼도 100%에 도달하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원금을 먼저 확보해 두고 사망보험금을 채정하는 구조이죠. 내가 사망보험금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고 내가 계속 납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계속 납입을 하면 되고 내가 처음에는 20년 납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우리 회사의 부사장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래 그러면 원금은 이미 확보됐으니까 요 정도 넣고 해지해서 노후자금으로 써야 되겠다. 아니면 일시납으로 전환해서 이때까지 확보된 사망보험금만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층층이 안전장치가 붙어 있다. 그런 분들의 고민을 알고 있기 때문에 55세가 50만 원짜리 종신보험 들어갔을 때 어떤 걱정을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원금이 확보되고 납입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이런 안전장치들이 붙어 있다. 게다가 7년에 100%가 올라가는 환급률도
저해지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표준형에 가깝게 올라가기 때문에 혹시 5년차, 6년차에 납입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또 안전장치가 또 붙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요까지는 다 아진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빨리 이야기한 거예요. 2배속으로 돌린 이야기가 여러 번, 3번, 4번, 5번, 10번 들었던 이야기라 제가 2배속으로 돌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는 타사도 똑같아요. 자, 타건. 유일하게 다른 게 동양이었는데 동양은 10년에 110%죠. 이제 동양은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보잘것없고 하나는 7년에 저해지 100%였는데 이번 달에 얘도 표준형처럼 올라가는 100%로 상품을 바꿨습니다. 왜냐면 시장 트렌드가 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 카페에서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DB생명이 계속 똑같이 유지할 거냐? 아니요. 저희는 700 종신을 놔두고 새로운 상품 하나 더 출시했습니다. 그게 700 암치료 종신입니다. 자, 700 암치료 종신은 뭐가 다르냐? 700 종신의 골격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700 종신의 큰 골격이 뭐예요? 과거의 고객이 장기 유지했을 때도 사망보험금이 훼손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단기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에 엄청 손실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종신보험을 가입했던 고객은 가입을 청약을 함과 동시에 이건 뭐 장기 유지해도 손해고 단기 해지해도 손해인 3연 초과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한 게 700 종신이라고 했죠. 장기 유지해도 고객님 사망보험금 가치가 유지되고 단기 해지도 원금이 확보되는 거라 과거에 비해서 비할 바 없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700 종신이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700 암치료 종신이 여기에 암 납입 면제와 암 주치가 붙었습니다. 자, 붙었는데 꼭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암 납입 면제와 암 주치가 대단한 혜택이 있다. 이거를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런 대단한 혜택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 판매하는 팀장님들 입장에서는 얘가 종신보험에 비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사망은 잘 하지 않으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얘는 여기에 이 특약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수수료를 낮게 책정했을 거야. 또는 얘는 그 시책을 별도로 낮게 책정했을 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특약을 탑재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얘로 인해서 환급률이 떨어질 거야. 또는 사망보험금 체중이 줄어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전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부산에 큰 횟집을 하나 차렸는데 아주 신선한 회를 가지고 맛있게 회를 제공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횟집이 또 생기고 옆에 횟집이 또 생기고 옆에 횟집이 또 생겨서 이 광안리에 회타운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전국에 회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다 분산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고객이 줄 섰는데 이제는 고객이 막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집게다시를 냅니다. 예를 들어 가짜가 올린 전복을 서비스로 드린다라던가 예를 들어 자, 그렇게 해서 납입 면제를 추가로 더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가격 인상 없이 그냥 추가로 더 드리는 겁니다. 자, 암 납입 면제가 들어오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제가 55세인데 SK 하이닉스를 다닌다고 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 애가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니까 쟤들이 클 때까지는 사망 보장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55세니까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니까 이 5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들어서 7년에 원금이 된다고 하니 내가 한 62세까지 다니겠지? 그러면 62세에 원금이 된다고 하니 그때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건강검진하니까 막 고혈압도 나오고 당뇨도 나오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사망보장으로 제대로 좀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62세 원금이 나온다고 하니 그때 해지해서 요걸 가지고 임신암으로 전환해서 사망보험을 쓰던지 아니면 해지해서 노후자금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20년 납으로 계약하지만 이거 7 플러스 알파 납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요? 라고 물으니까 맞대. 7 플러스 알파 납이 생각해도 되는데 7년은 무조건 넣고 그 후에는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고 해지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럼 나 이거 할게요. 50만짜리 할게요. 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덜컥 내 플랜은 뭐예요? 7년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덜컥 60세에 암이 걸렸어. 자, 이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왜 달라져요? 지금 내심은 몇 년으로 생각했어? 7년으로 생각했죠. 근데 계약서는 몇 년으로 계약을 썼어요? 20년으로 썼죠. 5년 시점에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나는 생각이 바뀐다고 하죠. 우리 계약 20년 납으로 하지 않았어요? 암 난면 들어왔잖아요.
보험료 남아있는 계약 기간이 몇 년이에요? 15년 남아있죠. 15년 동안 보험료 누가 내요? 회사가 내주죠. 회사가 내죠. 환급률은 100%예요. 환급률은 100%인데 환급률이 100%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아니죠. 이거 이렇게 헷갈리시면 돼요. 환급률은 100%지만 해지환급금이 회사에서 보험료를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해지환급금은 올라가는 거예요. 환급률만 100%일 뿐이지. 그러면 50만 원짜리, 그러니까 15년 동안 남면이 걸리면 50만 원짜리 1년에 보험료가 600만 원이고 10년에 보험료가 6천만 원이잖아요. 암 15년 동안 암 생활 자금 50만 원 들어오는 거하고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회사에서 보험료를 대신 내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망보험금이 쫙 체증되겠죠. 사망보험금을 가져가려고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내가 암이 걸렸으니까 어쨌든 노후의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납입을 다 끝내주면 환급금 이만큼 늘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환급금을 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했을 때 긴급 자금으로 약대를 받아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암 치료를 받는데 치료금이 부족해서 약대를 받는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 난면이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뭐가 더 들어가 있냐면 암 주치료도 암 치료금도 드리는 거예요. 암 치료금 드리면서 암 난면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환급률에 대한 손실이 있다 없다? 없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손실도 없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별도의 수수료 책정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따라올 수 있겠느냐? 저는 못 따라온다고. 왜냐면 이게 나이에 상관없이 이 구조를 똑같이 가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납입 면제, 주기약과 특약의 전체 암 납입 면제가 기본으로 탑재해야 됩니다. 의무부가 특약이에요. 의무부가 특약이고 이걸 의무부가 특약으로 탑재한다고 해서 납입 면제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암 주요 치료는 의무부가 특약입니다. 즉 탑재한다고 해서 여러분께 나가는 손실이 전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손실이 아니라 이 상품은 시책이 더 세요. 더 셉니다. 네. 신상품이기 때문에 시책이 더 세다. 때문에 그다음에 체증된 사망보험은 그대로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구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700 암치료 종신보험은 1종 암 납입 면제형과 2종 일반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종 암 납입 면제형과 2종 일반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형은 암 납입 면제는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 형태의 공통점은 암 주요 치료비가 기본적으로 탑재됩니다. 암 주요 치료비가 탑재된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자, 암 주요 치료비는 뭐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암 주요 치료입니다. 내가 암 수술을 받았을 때, 항암 방사선을 받았을 때, 항암 약물을 받았을 때 각각 천이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1회씩 매년 종신토록 암 주요 치료가 혜택으로 들어간다. 혹시 1,000만 원은 가입 금액하고 상관없이 가입 금액에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1,000을 가입했을 때 1,000이 나갑니다. 내가 500을 가입하면 500이 나가고요. 내가 2,000을 가입하면 2,000이 나갑니다. 자, 이건 뒤에 제가 가입 설계도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암 주요 치료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만 차이 있다? 암 납입 면제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납입 면제형은 추가 시차액이 100에서 200%가 더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 납입 면제형이 고객 입장에서는 무조건 더 좋습니다. 볼 것도 없이 암 납입 면제형이 압도적으로 더 좋다. 왜? 암 납입 면제와 암 주요 치료가 기본 탑재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도 암 납입 면제형이 무조건 좋다. 왜냐하면 고객도 좋은데다가 암 납입 면제형은 추가 시책이 더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전부 다 암 납입 면제형을 선택할 텐데 그럼 이걸 왜 분리해놨을까요? 암 납입 면제형은 가입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가입 나이에 제한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암 납입 면제형은 표준체는 남자 56세, 여자 63세, 강표는 남자 50세, 여자 52세까지만 암 납입 면제형이 들어갑니다. 이것보다 넘는 거는요 도저히 보험 계리적으로 이걸 집어넣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요게 넘는 나이 때는 일반형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형조차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일반형이라도 이전에 암 주요 치료가 기본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형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기존 신한이나 뭐 동양이나 하나나 어떤 700 종신 같은 최저형 종신보험 들고 온다 하더라도 DB700 종신은 암 주요 치료가 서비스처럼 들어가 있기 때문에 DB생명의 700 종신주가 더 좋고요. 암 치료 종신 700이 좋고 우리 판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요?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난달까지
고령자 간편은 700 골드 간편으로 갔어야 됐고 황금 시책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고령자 간편도 암 700 암 치료로 가버리면 되기 때문에 내가 고고당에 있어서 간편으로 가야 돼. 그런데 나이가 좀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700 암 치료로 가버리면 기본 시상 880%는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추가 시상 100에서 200만 없어진 거지. 그 기본 시상 880%는 700 암 치료는 무조건 공통적으로 다 걸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표준체는 남자 65세, 여자 70세, 간편은 남자 60세, 여자 70세까지 전부 다 기본형 암 치료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00 암 치료 종신보험이 사실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별도의 시장으로 간다. 볼 것도 없이 700 암 치료는 선지급형 종신보험의 카테고리에 포함될 것이고 다음 달에 통계 뽑을 것도 없어요. 압도적인 1등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700 종신의 물량을 이쪽에서 다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환급률 구조는 똑같습니다. 환급률 이렇게 되고 사망보험도 이렇게 채정됩니다. 자, 가입 금액은 최대 주기약은 5천, 암 주요 치료는 3천까지, 특약이 3천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넣었을 때 보통 200만 원 정도까지 거의 들어갑니다. 보험료. 여러분들이 한 500짜리 한다 이런 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 보험료는 다 수령할 수 있다. 그러면 정리하면서 예시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채정된 사망보험금 받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암 납입 면제와 암 주요 치료비가 동시에 보장됩니다. 네, 보장됩니다. 동일 보장 금액들이 당연히 높은 환급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 7년 이후에는 기납 보험료 100% 보장이 되고 또 이후에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으로 전환도 됩니다. 다만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으로 전환은 일반적인 일시납 종신보험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암 주요 치료는 없어집니다. 암 난민도 없어져요.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암에 대한 보장 니즈가 있으시면 전환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3개월 동안 종합병원 암 주치에서 타사 합산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타사에 많이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전혀 카운트하지 않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종신보험에 암 주요 치료가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다 그랬잖아요. 탑재돼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700 암 치료 종신의 일반형을 기준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건강보험의 암 주요 치료를 별도로 가입하는 것과 이 암 주요 치료가 기본적으로 탑재된 700 암 치료 종신보험을 하나를 가입하는 것을 비교 한번 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DB생명의 700 골드 종신, 700 골드 종신으로 한번 설계를 해봐 드립니다. 보험료 똑같이 40세 남자 기준으로 보험료 똑같이 16만 9천원을 맞추고 20년간 맞추고 그 다음에 20년 시점에 사망보험금, 최종된 사망보험금 5,366원을 똑같이 다 맞췄어요. 자, 그러면 보장 같죠? 보장 같고 보험료 같아요. 보장 같고 보험료 같아요. 그럼 뭐만 달라요? 환급률만 다르겠죠. 자, DB생명의 700 종신은 3년, 4년, 5년, 6년, 7년 차에 20, 40, 60, 80, 100을 찍고 그 이후에 그냥 100입니다. 700 골드로 비교한 이유는 700 골드가 7년 이후에 계속 1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른 건강보험은 암 주요 치료를 무해지로 보장하기 때문에 환급률이 없습니다. 자, 환급률이 100% 있는 놈과 환급률이 없는 놈을 같이 가입하면 합산된 환급률은 당연히 건강보험이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끌어내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산해서 보면 얘는 원래 700이 3년에 20%여야 되는데 3년에 16%가 되고요. 그다음에 5년에 60%여야 되는데 5년에 47%가 되고 7년에 100%여야 되는데 7년에 78%가 되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아시죠? 그런데 이 700 암 치료는 환급률을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그래서 20, 40, 60, 80, 100 이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나온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700 암 치료 종신보험은 700 종신에다가 서비스로 암 납입 면제와 암 주요 치료가 들어갔다. 이걸 어떻게 서비스로 주지? 이게 엄청나게 큰 거를 네. 말이 맞습니다. 서비스로 드린 겁니다. 서비스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얘가 상품 구조가 7년에 100%인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7년에 원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7년 동안 나는 공짜로 뭐를 누려요? 사망 보장을 누렸죠. 그런데 7년 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돈은 움직이고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7년 동안에 내 돈에서 발생된 이자만으로 사망 보장을 누렸던 게 700 종신의 구조였죠. 그런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사망의 확률이 크게 높지는 않으니까 이자만으로 사망을 누려서 좋긴 하지만 이게 드라마틱한 혜택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50대 남성이
만약에 그 이자만으로 사망 보장도 누리지만 암 치료 보장도 누리고 게다가 혹시나 암이 걸리면 엄청난 금액의 암 진단금이 나온다면 물론 그 암 진단금이 일시금으로 나오지 않고 이게 남면의 효과 때문에 15년간, 20년간 흩어서 나오겠지만 그게 나온다면 어때요? 이자만으로. 야, 미친 건데? 내가 이자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보장을 누릴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생각하겠죠. 자, 만약에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 여러분 많이 하시는데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 가입하자마자 암 진단이 걸렸다라고 하면 1년에 1200, 10년에 1억 2천, 20년 동안에 2억 4천의 암 난면입니다. 2억 4천을 진단금으로 받는 거하고 사실 뭐가 다른가요? 다만 수령만 흩어져서 받는 것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 암 난면의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께서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암 난면형과 일반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암 난면형은 시책이 880%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가 앞에 보이는 시책은 900보다 살짝 뺐지만 뒤에 따로 있죠. 암 난면형은 뒤에 100% 200%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귀찮더라도 얘는 100% 200%가 되는 이 추가적인 시책은 50만 원의 한도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100만 원짜리 하신다고 하면 제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50만 원 쪼개셔도 됩니다. 쪼개셔도 돼요. 50만 원 한도인 거예요. 50만 원 한도. 그러니까 쪼개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200%로 가는 거예요. 그냥 200%로 가는 거다. 자, 그러면 880%에 200%가 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올해에 전부 다 상반기에 시장 앞단에서 다 땡겨받으면 내년 상반기에 여러분 안 그래도 1200% 룰이 들어가서 시책이 보릿고개인데 그때 받을 게 없으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 정도는 13회를 넘겨서 받으시면 알짜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험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의 경우에는 암 납입 면제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한번 뒤집어 이야기해 보세요. 이 상품이 지난달까지 없었잖아요. 일반적인 최저임금 종신보험은 암 주요 치료를 공짜로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암 주요 치료를 탑재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DB생명은 고령자 간편은 시상이 600%밖에 안 됐었는데 얘는 고령자 간편도 시상을 880%더 올려서 주잖아요. 그럼 지난달보다 암 주요 치료가 더 들어갔다는 혜택이 있고 지난달보다 혜택이 시책이 더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훨씬 더 좋아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 납입 면제가 안 들어간다고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지난달보다 고령자도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설계가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설계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헤리티지는 직접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 암치료를 50세 남자가 직접 한번 들어간다라고 볼게요. 가설입니다. 가설. 자, 고객님이 예를 들어 나 50만 원짜리 할래라고 하면 여러분 기존 설계는 어떻게 했나요? 고객님 끌어와서 보험료를 5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가입 금액을 올렸다 내렸다 하겠죠. 자, 내가 가입 금액을 만약에 뭐 1,000을 넣었더니 보험료가 10만 원이었어. 그러면 고객님은 50만 원 해달라고 했으니까 가입 금액은 5,000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주계 가입 금액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보험료를 맞춰내죠. 자, 그런데 이 상품은 되게 독특합니다. 되게 독특해요. 주계약은 무조건 10만 원만 넣습니다. 10만 원만 주계약 사망하면 10만 원 나와요. 자, 여러분 지금 막 사망하면 10만 원 나온다고 제가 뒤에 다 설명드릴게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주계약은 10만 원만 넣습니다. 주계약은 최대 5천까지 들어갑니다. 5천까지 들어가는데 일단은 특약으로 보험료를 조절합니다. 주계약은 적게 넣고 특약으로 조절한다. 왜 특약으로 조절하냐? 아니, 특약으로 넣으면 특약은 환급률이 떨어지잖아요. 특약은 사망보험금이 없잖아요. 특약은 수수료가 적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런 고정관념 다 버리라고 했죠. 그런 고정관념을 다 버리고 나면 특약도 수수료가 똑같고 특약도 사망보험금이 체증이 많고 특약도 환급률이 문제를 안 일으킨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특약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암 주요 치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약이 더 좋은 거예요. 특이하게 이 상품은 특약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계약은 적게 넣고 특약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약을 1,000만 원 넣으니까 보험료가 51만 6천 원입니다. 그럼 또
졸다가 갑자기 들으면 야 DB생명 암 주요 치료 1,000만 원 나오니까 보험료가 50만 원이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51만 원에 사망 보장이 다 들어가 있고 추가로 서비스처럼 암 주요 치료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 51만 원 정도 수준으로 주계약 10만 원에 암 주요 치료 특약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뭘 궁금해하시는 줄 알아요? 진짜 저 지점장 말처럼 환급률이 문제가 없는지 사망 보장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겠죠? 자 우선 특약에서 발생되는 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암 주요 치료예요. 별도의 암 주요 치료 아니에요. 이 연 1회 지급되고 종신 지급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암이 걸리고 나서 암 수술 받거나 항암 방사선 받거나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면 1,000 이렇게 나가고 유사암의 경우에는 200 나가고 항암 중입자도 별도로 1,000이 나갑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항암 암 주요 치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장이 기본적으로 서비스처럼 주어지고 자 환급률은 50세죠. 50세 3년, 4년, 5년, 6년, 7년에 20, 40, 60, 80, 100입니다. 특약을 저렇게 많이 넣고 주계약을 조금밖에 안 넣는데도 환급률은 20, 40, 60, 80, 100 맞습니다. 특약에도 특약과 주계약이 환급률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약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환급률이 똑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가입하자마자 바로 사망하시면 특약에서 사망보험 1,000만 원 나가고 주계약에서 1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1,010만 원 나가요. 그거 봐, 사망하면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아니에요. 좀 보세요. 5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이 4,000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이 8,000이고 15년 지나면 사망보험금이 1억 2천이고 20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이 1억 6천입니다. 20년 동안 1,600% 체정됐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특약도 같이 사망보험금이 위로 올리는 체증형 사망보험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환급률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체증형 사망보험금 구조 그대로 가져가죠. 거기에 뭐가 더 추가돼 있어요? 뭐가 더 추가돼 있어요? 암 주요치료 추가돼 있죠. 그리고 혹시나 암이 걸리면 이 보험료가 전부 다 남편이 됩니다. 괜찮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고객이라면 예, 타사의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하시겠어요? 아니면 암 난면과 암 주요치료가 기본적으로 탑재된 DB생명의 암치료 치료 종신 하시겠어요? 상품 자체의 경쟁력에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커요. 그래서 확연하게 저희가 암치료 종신보험의 경쟁력을 더 가지고 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DB생명 일단 713을 하나 출시했죠. 그다음 700 암치료도 출시했죠. 자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인카는 선지급형 종신보험 1, 2, 3, 4, 5등을 띄울 텐데 다음 달에 선지급형 종신보험 1, 2, 3, 4, 5등이 전부 다 DB생명으로 도배될 거예요. 자 이래 되면 타사에서도 야 시장 트렌드가 또 절로 가나 이렇게 카피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0 암치료 종신보험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저희가 준비해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뭐 이게 이제 특히 생명보험에서 되게 그 반응이 빠른 주의들이 있습니다. 뭐 굿리치나 A 플러스나 뭐 스카이블루나 이런 데는 벌써 1주차, 2주차 벌써 700 암치료로 다 달리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통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저희가 700 암치료 다 100% 다 넘어갔어요. 200%, 300% 벌써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상품의 경쟁력이 그만큼 확고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제안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의문 풀리셨죠? DB생명 700 종신 상품 특별히 변화가 없네? 아닙니다. 확 변화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DB생명 시책이 줄어들어서 이제 경쟁력이 좀 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이번 달에 700 암치료 종신보험 한번 같이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700 암치료를 하시고 나면 제가 확 넘어가 볼게요. 하고 나면 자 한 건 했어. 700 암치료를 한 건 했어요. 한 건 했어요. 그러고 나면 건강보험 5만 원짜리를 세트 판매 또는 추가 판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건강보험의 시상이 800% 있죠. 그 다음에 구간별 1000% 있고 또 구간별 300% 또는 400%가 있죠. 그래서 다 합치면 이것만 해도 2000%가 넘죠. 그런데 만약에 5만 원짜리 한 건만 더 하시면 700 암치료 종신 한 건 했을 때는 닭건 가동은 시상이 안 됐는데 5만 원짜리 건강보험 한 건만 하면 바로 6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1200%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2000%인데 여기 1200%가 또 붙어 있으니까 결국 건강보험의 시상만으로 3000%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를 끼워 팔기
하시면 굉장히 시장에 가성비가 높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그러면 DB생명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진짜 괜찮은 거 있냐라고 하면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교육은 거의 끝났고요. DB생명에서 진짜 자신 있는 5만 원짜리 플랜 뭐가 있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물론 치매 플랜이 있습니다. 치매 플랜 지금 타사에서 치매를 하도 많이 줄여놔가지고 DB생명 치매가 지금 업계에서 1, 2등까지 올라갔어요. 저희가 상품이 좋아진 게 아니고 타사가 다 상품을 내려버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있고 치매 말고 건강보험을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 단편 소식이니까 짧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DB생명은 암 진단은 1억 5천까지 들어가는데 유방암과 전립선암도 일반암입니다. 이게 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유방암이 걸렸을 때 1억 5천이 나온다.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3월까지요. 3월까지입니다. 유방암이 굉장히 손해가 안 좋은 암입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성암이 이제 거의 3분의 1까지 올라갔어요. 원래 유방암이 몇 년 전만 해도 여성암이 5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3분의 1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방암이 1억 5천까지 나온다는 거 굉장히 파워풀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통합전이암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꼭 통합전이암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여성의 암 중에 가장 공포스러운 게 유방암이잖아요. 유방암인데 유방암이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 유관에 생깁니다. 유관에. 예, 제가 유관. 여러분 송유관, 상수도관 다 관이죠. 송유관, 상수도관 관. 계속 여기 기름이 흐르거나 계속 물이 흐릅니다. 그죠? 그런데 유관은요 30대, 40대 때 사용이 되고 이후에는 사용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엄마의 젖이 아이에게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관이 사용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방치되면 여기에 이끼가 끼고 녹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이끼가 끼고 녹이 씁니다. 여기 종양이 이렇게 생겨요. 종양이 생기는데 이 종양이 주변 세포가 딱 감싸고 있어서 주변을 파괴적으로 침면 침습하지 못하면 제자리암이에요. 그런데 얘가 주변을 공격적으로 침면 침습하면 얘가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생깁니다. 유방의 제자리암, 보통 유관에 생깁니다. 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시작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그냥 유방암으로 시작합니다. 자, 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시작하는 놈은 얘가 전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제자리암입니다. 왜? 네가 태생이 서자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훌륭해도 너는 천출이야. 너는 양반이 될 수 없어. 물론 암이 훌륭해서 양반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웃기지만 어쨌든 너는 태생이 천출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스타트를 유방암으로 하면 그냥 걔는 암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꼭 출발지가 아니라 도착지로 보장하는 전이암, 통합전이암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자리암으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어디로 가서 붙어서 전이 된다 하더라도 도착지 기준으로 암으로 보장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유방암은 재발 전이가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어쨌든 그 이유는 유방암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고 원인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브라카 유전자이기도 하고 여성의 에스트로겐의 과다 노출이기도 한데 내가 유방암이 걸렸다고 해서 에스트로겐의 과다 노출을 제어할 수 없잖아요. 브라카 유전자를 태생적으로 타고나는데 이거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발이 많고 전이가 많다. 유방은 어디에 전이가 많으냐? 유방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유방의 형제들. 애초부터 하나의 세포로부터 분화된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궁, 복막, 림프 이런 애들이 유방의 자매 시스터즈예요. 이쪽으로 많이 붙어요. 그래서 통합 전이암이 꼭 필요하다. 저희 DB생명의 프라이싱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세도 만원, 40세도 만원, 50세도 만원, 60세도 만원이요. 표주체도 만원, 간편도 만원, 375도 만원, 3ten어도 만원이에요. 희한하게 프라이싱을 어떻게 이렇게 해놔봐요. 그냥 다 만원이에요. 다 만원. 뭘 잡아도 만원이에요. 그래서 가입금액 1,000만원 정도는 여성의 경우에 1,000만원 정도는 통합전이암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뇌심 보장 중에 특정 순환을 말씀드리고 오늘 교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분당 외곽에 사시는데 12월 22일 날 대동맥 파열로 쓰러지셨고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쓰러지셔서 그때 대동맥 파열은 우리나라에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여기입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전체 우리나라 전국의 대동맥 파열은 절반을 여기서 수술합니다.
여기 보면 건물 엄청나게 큰 건물 전체에 대동맥 혈관 병원이 있고 전국에서 헬기 타고 나는 겁니다. 자, 딱 터져서 분당 차병원에 가니까 이거 무조건 이대 서울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해서 바로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앞뒤로 호위하고 월요일 아침 8시에 30분 만에 갔어요. 100km로 밟아서. 야,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거든요. 월요일 아침 8시에 30분 만에 발산동까지 갈 수 있겠어요. 이거 공항 근처에 있거든요. 왜 공항 근처에 있냐? 헬기 때문에 공항 근처에 있대요. 헬기가 계속 뜨고 내리고 전국에서 나와요. 어쨌든 가서 이제 수술하시고 지금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서 지금은 걸어 다니시고 식사까지 하십니다. 자, 한 달 입원하고 나왔는데 환자 부담 총액이 3,200만 원. 이거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3,2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DB생명에서 보험금 청구하니까 200만 원 났어요. 3종 수술 100만 원, 한 달 입원 하루에 3만 원씩 한 달 입원 102만 원이가 나와서 200만 원 보험금 땄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3,200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왔느냐? 제가 아버지를 가입시킨 거는 암내심 입원 수술만 가입했거든요. 암내심 입원 수술, 암내심 입원. 아버지는 뭐에서 터졌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암내심에서 받을 게 없고 전부 다 입원 수술에서 받을 수 있는데 3종 수술 최고로 받아도 100만 원이에요. 그 옛날 거 100만 원이고 입원 일단 하루 3만 원. 뭐 받을 게 없어요. 삼성생명도 가입돼 있어 삼성생명 청구했는데 삼성생명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아, 삼성생명은 좀 많이 나왔어. 왜냐면 삼성생명은 이게 뭐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장 판막 수술 뭐 진단 받으면 뭐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진단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진단금 1,000만 원 나오고 또 입원 수술 또 나왔습니다. 거기 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체 특정 순환계를 커버할 수 있는 주요 치료비가 필요하다. 지금 타사에도 특정 순환계 주요 치료가 다 포함이 출시했는데 DB생명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수술하셨거든요.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 수술했어요. 네. 했는데 그다음에 종합병원 중환자실 가셨죠. 그다음에 이 뇌심은 혈전용이나 혈전 제거를 하게 되면 꼭 중환자실에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은 4번하고 연결되어 있고 2번도 4번하고 연결되어 있고 3번도 4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4번은 다 필수입니다.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중환자실은 여기에 다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들이 이 4번을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을 해도 축소해서 보장합니다. 제일 정신 나간 보험사가 KB손해인데 50%나 보장해요. DB생명은 몰라서 그런지 100% 보장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축소되기 전에 요거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특정순환계 주요치료 2,000을 가입했으면 2,000 나왔을 텐데 이게 없어서 보험금을 많이 못 받았죠.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요새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 한번 뭐 5만 원짜리 제가 그래서 이번 달에 요거를 가입했습니다. 2,000 딴 거 말고 요거만 딱 넣어서 아버지가 대동맥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혹시 나도 문제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거를 가입을 했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까지고요. 메인 포인트는 뭡니까? 700 암치료 정신입니다. 여러분 종신보험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단기납에서 최저형 종신보험으로 넘어왔듯이 또 DB생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 이게 700 종신의 장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암 남면서 암 치료를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믿고 이 상품 분석하셔도 좋겠습니다. 2월달 영업일시가 짧지만 또 저희들 같이